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일을 변경 신청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대선 뒤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 얘기가 계속 봉합 소식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 또 한덕수 예비 후보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저희 조금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 오늘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회동 때는 사실 두 후보가 다시 만나기 좀 어려울 것처럼 얘기가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내일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이어서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일정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만남이 어떻게 좀 성사가 될지 그리고 여기선 유의미한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회동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미미한 어떤 시기, 방식 이런 데서 좀 회담이 그렇게 큰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어떤 단일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사실 밀고 당기는 것이 지난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끌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 사실은 시간이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이 빈손으로 결렬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시간 정도 전쯤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전화해서 내일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 전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시기에 대해서 후보 등록 전에 즉 10일 이전에 그 단일화 해야 된다는 게 그 여론상 당원 여론상 한 86%나 되었습니다. 의총에서 그런 것들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본인도 많은 좀 부담을 좀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오늘 이제 전화를 통해서 내일 아마 오전이나 늦어도 내일 중으로 만나게 된다면 오늘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좀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그 다시 회동하자는 제안에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응하면서 당 내부에서는 조금은 안심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만 더 이제 추가된 소식으로 관련해서 여쭤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이제 조속한 단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조금 더 강도 높은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필패고 이재명 정부를 막지 못하는 건 사실상 자명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어떤 원로 중심으로 해서 이미 김무성, 유준상 이런 어떤 원로 의원들도 이미 이제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현재 지도부의 일환으로서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단식에 이제 들어갔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김문수, 한덕수 두 분도 이런 데 대한 어떤 많은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결말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최인호 의원님께도 제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에까지 돌입하겠다고 한 얘기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오늘 저녁 6시쯤 진행됐던 회동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났는데 내일 만약에 회동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2당이죠. 또 얼마 전에는 여당을 지냈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 바깥에 있는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식을 벌린다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정치적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상당히 무책임한 형태고 정당 정치를 사실상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지 이제 40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후보로 정하고 또 기타금이라든지 선거 비용이라든지 본인의 가진 모든 그 자금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그런 공당의 후보를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압박을 해서 사실상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 과정을 밟는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그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의 아바타, 대변인, 분신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 국힘이 새로 거듭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한덕수 후보도 어저께 그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또 국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 궤변을 주장했는데 아니 도이치 주가 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또 뭐 삼부토건 주가 조정 문제라든지 얼마나 그 사익을 추구한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들이 그렇게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심이 없고 국정에 큰 성과가 나온 사람이라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추앙하는 그런 한덕수 후보는 갈수록 여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무소속으로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은 전혀 맹문도 없고 앞으로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 갈수록 힘을 얻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저는 유일한 보수 후보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회동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내일은 또 뭐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것은 나는 단일화할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명분을 좀 쌓으면서 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적인 단일화, 지금 여론조사를 강행하고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우위를 보인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증에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라도 특별당규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비상사항이 발생하면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특례 조항을 들어서 플랜 B를 가동하려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전당대회에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그렇게 강행 처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예.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는 단일화 의지가 있으니 나를 믿고 해달라는 그런 맹분 쌓기인 것 같고 한덕수 후보는 그래 거듭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원래 뭔가 보이지 않는 뭐 교감이라든지 또는 뭐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빨리 지켜라. 자신에게 무리해서라도 후보 등록 전에 나를 후보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등록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또 압박을 위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위한 항한 압박의 전략으로 내일 뭐 회동에 응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후보가 서로 만나자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에서 내일 회동이 성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어봤고요. 그에 앞서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만났었는데 회동 이후에 김문수 후보의 발언부터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후보님과 제가 저녁에 만찬을 같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아까 하신 그 긴급 기자회견 문 그대로다. 거기에서 뭐 조금 더 보태거나 더 진척할 것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뭐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회동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났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통상적으로 단일화 협상이 사실은 뭐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다 단일을 하되 이제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단일화의 핵심은 시기 문제와 이제 방식의 문제인데
방식의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를 할 거냐, 또 역선택을 넣을 거냐, 또 후보 어떤 타이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라도 다 받아들이겠다, 당에다 맡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시기입니다. 예. 시기인데 한덕수 후보는 오늘 4시 반 긴급 담화를 통해서 무소속 후보 등록은 하지 않겠다.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어떤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즉 시기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와 어떤 의견이 이제 진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좀 겉도는 즉 한덕수 후보는 당에 다 맡겼다 이야기를 하고 또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나름대로 어떤 단일화 어떤 방식 특히 시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어떤 빈손 회담 회의가 아니냐 이렇게 돼서 끝날 때 한 6시 반 정도 끝났는데 끝날 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한 9시 경인가요? 한덕수 후보한테 전화를 통해서 내일 만나자고 한 것은 아마 오늘 이야기됐는 그중에 특히 이제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 김문수 후보 본인도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회담은 오늘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사실상 어떤 타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만남에서는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동상이몽이죠. 같이 이제 식사는 했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수싸움에서 전혀 합의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결과를 말해주는 것인데 공당의 절차를 거친 정통성을 가진 김문수 후보 또 여론조사에서 다소 조금 앞서는 한덕수 그 후보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오늘 저녁 해동에서 서로 이제 만났지만 결국은 합의에 못 이르렀다 하는 것을 나타낸 거죠.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후보를 등록해서 대선에 이제 임하게 되면 한덕수 후보는 조직이라든지 자금의 부재, 특히 이제 한덕수 후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선 후보로서 검증이 본격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간의 총리로서의 정치적 책임감뿐만 아니고 내란에 어떻게 혹시 관여됐다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죠.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김문수 후보도 친윤설적이다라고 중도층에서는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아니 한덕수 후보는 내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치적이 많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가 전혀 없는 사무사 즉 정도만 걸었다. 고객만 생각했다.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개변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의혹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강변하는 한덕수 후보는 날이 갈수록 여론조사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중반에 가서 한덕수 후보의 거품은 꺼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거 중반 이후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1대1 구도로 사실상 굳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은 내 편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깔렸기 때문에 김문수 씨의 어떤 단일화 일정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로서는 대선 전에 안 하면 본인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금력의 부족이라는 여러 가지 한계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내일 아마 만나봤자 이런 동상이몽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나 한덕수 후보는 뭔가 대행 시절부터 국민의힘 지도부 측과의 뭐 유형무형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으로 한덕수로 결국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나로 단일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 등록 안 한다 하는 그런 압박을 간접적으로 내일 회동에서도 표현하지 않을까.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공당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후보를 무시하고 만약에 후보 강제 교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저는 강제로 한덕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중도의 국민들은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를 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내일 이제 다시 만난다는 것도 아직 일정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된 부분은 없는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전에 두 후보가 추가 협의를 해서 담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데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내일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11일 등록 이전까지 최소한 TV 토론 한 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뭐 이틀 하지 않더라도 하루 정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일 시간을 지나버리면 진짜 이제 11일 후보 등록 전에는 사실상 시간이 없죠.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 굉장히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민주당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오늘인가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더 나왔다. 이런 것들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어떤 영향력, 파괴력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과 그리고 중도층에서 더 많은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여론조사 등에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는 11일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고 두 후보가 단판을 좀 지을 수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 쪽은 결국은 이제 각각 후보 등록을 하고 투표 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5월 25일 전에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약 한 2주 후에나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막판에 투표용지 하기 전에 단일화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후보 선출된 지 나흘밖에 안 되는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서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할 자유조차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실상의 맹분이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 각각의 후보 등록해서는 무소속의 한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그 자질 검증이나 여러 가지 검증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약점들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본인의 경쟁력이 결국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아주 조급한 마음에서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에 여론조사상에서 변별력이 만약에 진짜로 크다면, 즉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또는 김문수, 이준석 이런 3자 대결 구도에서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능가해서 이재명 후보와 거의 위협할 정도로까지 여론조사 차이가 난다면 한덕수 후보가 그런 배수의 친을 친다 하더라도 힘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상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 3자 대결에서 한덕수, 김문수 간의 격차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어떤 데는 1%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뒤지지도 않는 비슷하게 나오는 한덕수 후보에게 강제로 후보를 빼앗긴다, 또는 시간에 쫓겨서 왜 후보 등록 전에 꼭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맹분이 있는 김문수 후보 측의 판단과 주장이다 그래 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맹분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에만 기대는 이런 단일화 협상 전략, 이것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 국민의힘 의총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이 준비한 로드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인 걸까요? 예, 일단 그 당은 이제 어떤 사안에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형적인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로드맵이 일단 기본적으로 TV 토론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뭐 여론조사 기간을 뭐 3개로 하든지 5개로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실무적인 뭐 어떤지 간에 일단은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집계해서 발표하든지 이런 어떤 정형적인 어떤 로드맵을 지금 현재 그 당에서 마련을 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항들은 워낙 지금 이제 일정이 긴박하기 때문에 당에서 마련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후보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내일 이제 미팅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뭐 당원의 86% 이상이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압도적인 여망과 어울러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데는 두 분이 아주 뭐 진심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정한 이런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물론 뭐 세부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절차는 동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당이 계속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을 지켜볼 수는 없다. 로드맵대로 진행하겠다. 의총 결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로드맵을 거절하면 더 진행하기 힘들다. 이게 방점이죠. 나름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뭐 시너지가 난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일 당장 TV 토론을 해서 바로 모레 하루 정도 여론조사를 해서 주말에 10일 날 후보를 정하고 11일 날 등록하게 하자 뭐 이런 건데 자꾸 이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행을 지내고 있었던 한덕수 대행 시절에 뭔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간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미략이라든지 또는 그 교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심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무리한 단일화 과정을 밟으려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한덕수 후보가 더 잘 나오면 바로 전당대회에서 한덕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든다 하는 그런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즉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던 국민의힘 후보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렵게 선출된 당의 공식 후보가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뛰고 자신의 비전과 또 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또 쇄신 정책은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리고 또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들의 장점을 또 알리고 이렇게 선의 경쟁이 적어도 한 2, 3주는 진행이 되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서 단일화가 돼야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아니 정상적인 후보를 아니 불과 나흘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마치 한덕수 후보 만들기 작전에 들어가는 듯한 이런 강제적인 프로세스를 밟는다. 심지어 안 되면은 단일화가 안 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강제라도 당헌 특례 조항을 적용해서 후보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한덕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강제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 속에서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또 김문수 후보가 언론에 알렸어요. 이런 것은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시간의 내 편이라는 전략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판하고 있다. 너무 무리하게 무리 붙인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내일 오후에 추가 회동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가 추가 회동을 제안했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이에 응했고 이제 두 후보가 추가 회동에 합의를 했고 장소는 이제 미정인데 저희가 관련해서 이어지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후보 측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실까요? 뭐 헌법 정신을 반영한 합당한 결정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밝혔듯이 뭐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 전원 합의체에 그 재판을 붙인 지 9일 만에 그 심리는 2번, 사실상의 그 법리 심리는 한 번만 거치고 파기환송을 한 거의 빛의 속도로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부분의 판결 이후에 또 그 다음날 바로 고법으로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70년 사법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진행을 했는데 국민들은 이것이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이다. 의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려는 그런 일종의 사법 쿠데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가져왔는데, 이에 따라서 국회는 국회대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법에서 재판을 그런 식으로 강행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바랬던 대로 그런 식으로 유죄 취지로 만약에 선고를 하고 이것이 또 하루가 넘어서 바로 대법원에서 제3고심에서 후보지위를 박탈하는 확정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약에 밟고 있다 한다면 탄핵도 불사하겠다 하는 그런 압박도 있었고요. 예. 또 입법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이 아니 대선 와중에 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두고 그것도 선거법으로 뭐 중한제 뭐 선거법이 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7년 이상의 아주 중한 부정부패라든지 뭐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중범죄도 아니고 예. 말로 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그 시비가 있는 선거법을 가지고 유력한 그건 대통령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무수한 비난 여론들이 이런 그 재판부의 입장들을 바꾸게 된 근본 이유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그 일들을 야기시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결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현재 압박과 협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탄핵을 한다, 그리고 고발을 한다, 그리고 14일에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청문회를 한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협박,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이 결국 굴복한 것이 아니냐. 결국 이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어떤 독립과 법치주의는 명백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균등의 기회라는 그런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명백히 틀렸습니다. 선거운동 균등한 기회라고 헌법에 규정한 것은 TV 토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직계 좀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내세운다든지 그런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이용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특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말고 재판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재판이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러한 이재명 후보를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 무차별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완전히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의로운 판결이라 그리고 불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오면은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이렇게 대법원과 많은 이 법관들을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범죄자들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막 공직선거법에 막 나오는 그런 것들도 되는데 이거 파기환송심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사안들도 지금 다 연기를 하게 된다면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치라는 게 정말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참 우려스럽고 참 사법부의 대참사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 연기 소식을 접하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법원이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보장된 균등한 기회 보장 선거운동에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는 선거법의 취지 이런 것에서 맞춰봤을 때 당연한 것이죠. 미국은 대선에 들어가면은 2달 동안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기소 모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사법 쿠데타를 기도했던 것이 무산되고 대선 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는 모든 것이 이제 깨끗하게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답게 지금까지 준비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국민들의 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국민의힘 후보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빨리 하든지 또 적당한 시기에 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의의 경쟁을 이뤄서 이제는 뭐 사법 리스크가 이걸 떠나서 정말로 내란을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정책 경쟁의 대결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결정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인 게 지금 이재명 대표나 후보나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부를 이제 압박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위헌 입법을 매우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행위를 빼는 그런 어떤 위헌 입법을 마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특히 법적으로 이재명 후보 때문에 굉장히 어떤 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재명만을 위한 입법 그리고 이재명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큰 소용돌이로 빠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을 둘러싼 이야기들 오늘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